2025년 10월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양극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PF 부실과 고금리 기조의 여파로 중소형 건설사들의 EOD 소식이 여의도 증권가를 흉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압구정, 성수, 여의도 등 한강변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며 견고한 수요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현상의 본질은 돈의 흐름의 변화에 있습니다. PF 부실로 인해 안전자산을 찾는 시중 유동성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2.0이라는 확실한 개발 호재를 만난 한강변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이 되면 이러한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왜 한강변이 시장의 모든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는지 심도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만큼이나 혼란스러운 곳이 없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부동산 PF 부실로 제2의 금융위기가 온다며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4월 아파트값은 30주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나 마포구 같은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며 시장을 견인하고 있죠.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하고입니다. 하지만 진짜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돈의 흐름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지금 시장은 거대한 자금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전조에 불과합니다. 바로 서울 아파트값 전망의 핵심은 갈 곳 잃은 부동자금이 신속통합기획 2.0이라는 날개를 달고 한강변 아파트로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시장은 철저한 양극화 혹은 차별화 장세입니다. 데이터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2025년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9% 상승하며 3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성동구는 0.59%라는 병의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성수동의 한 아파트는 30억에 육박하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억 클럽에 가입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의 이면은 춥기만 합니다. 금융당국이 수십조 원의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공언한 이후 지방사업장이나 B아파트 현장부터 자금줄이 마르고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고 EOD를 선언하는 시행사들의 소문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옵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짓기 위해 땅을 사는데 빌린 급전을 갚지 못해 사업 전체가 부도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이런 현장이 전국적으로 수백 곳에 달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리스크가 큰 자산에서는 썰물처럼 빠져나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으로만 몰려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정점이 바로 한강변인 셈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한강변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금융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극대화입니다. IMF 외환위기, 리먼브라더스 사태 당시를 돌이켜보면 시장이 불안할수록 자산가들은 현금과 코어 자산만을 남기고 모든 것을 처분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코어 자산은 단연 서울, 그 중에서도 희소성과 상징성을 모두 갖춘 한강변 아파트입니다. PF 부실이라는 불안감은 투자자들에게 만약에 사태에도 살아남을 자산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한강변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둘째,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정책적 확실성입니다. 과거 재건축, 재개발은 10년, 20년이 걸리는 지루한 싸움이었습니다. 수많은 규제와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사업이 자초되기 일쑤였죠.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시켜주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입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였던 시간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압구정, 여의도, 성수 등 한강변 노후 단지들이 이 신속통합기획의 최대 수혜지로 떠오르면서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정부 공인의 확실한 투자처라는 인식이 박히게 된 겁니다. 제가 리몬 사태 직후 부실화된 PF 채권을 처리하던 시절의 경험을 말씀드리죠. 당시에도 수많은 프로젝트가 무너졌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자산들은 모두가 탐내는 입지의 코어 자산이었습니다. 당시 한남동에 고급 빌라 부지를 담보로 한 채권이 있었는데 시행사는 부도났지만 그 땅을 인수하려는 현금 부자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채권단은 손실 없이 원금을 회수했고 그 땅을 헐값에 매입한 새로운 사업자는 몇 년 후 시장이 회복되자 막대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지금의 한강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바로 2025년판 한남동 고급 빌라 부지와 같은 위상을 갖는 것입니다. 셋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시장은 한국은행이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데 베팅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유동성은 더욱 풍부해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럴 때 진짜 부자들은 현금을 쥐고 있기보다는 실물 자산으로 갈아타려 합니다. 그들은 금리 인하가 공식화된 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부터 가장 확실한 자산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자금이 한강변으로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유입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강변 쏠림 현상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PF 시장의 구조조정과 금리 변동기라는 거시적 환경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최소 2부터 3년간 지속될 것이며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다른 지역과의 자산가격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부디 거대한 파도 위에서 표류하지 말고 흐름을 잃고 파도에 올라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